시계의 용어를 살펴봅시다. 무브먼트와 문자판, 핸즈가 들어가서 일체가 되면 시계의 머리에 해당되는 헤드, 케이스가 됩니다. 시계의 본체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되는데요. 케이스는 무브먼트, 문자판, 바늘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가공 방법을 통해 다양한 모양으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는 그 형태가 다양한데요. 원형, 사각, 항아리형, 타원형 등이 있고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원형 시계의 선호도가 그중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유명 명품 브랜드의 경우 독특한 케이스 모양을 만들어 특허를 내기도 합니다. 우림 FMG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파드에서는 무빙 다이아몬드가 시계 테두리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독특한 케이스 형태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소재로는 스테인레스 스틸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텅스텐, 세라믹, 골드, 실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소재로도 알루미늄, 합성 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베젤의 형태에 따라 또 다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젤이 없는 경우와 일반 베젤, 회전 베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로 다이버 워치에서는 회전 베젤 케이스가 사용되며 잠수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역회전을 방지하는 단방향 회전 베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밴드입니다. 조끼나 재킷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시계라 해서 포켓 시계라고 불린 회중 시계에서 손목 시계로 진화한 것은 바로 시계줄, 스트랩 때문입니다. 19세기에도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시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팔찌에 시계를 넣은 형태로 주로 여성들을 위한 시계였다고 하네요. 당시 남성들처럼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지 않는 여성들은 목걸이, 브로치, 심지어 부채의 시계를 장착하기도 했는데요. 회중시계를 가죽으로 완전히 감싸거나 시계의 고리를 달아 가죽끈을 연결한 형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밴드가 발명되고 다양한 케이스와 스트랩을 가진 손목시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밴드의 정의는 케이스를 손목에 장착하기 위한 가죽, 금속 소재 등으로 된 고리 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금속재는 메탈 밴드 혹은 브레이슬릿이라고 부릅니다. 금속재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땀과 습기에 변색이 없고 과거에서 사용되었던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에 비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 발생 시 폴리싱이 가능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반면 세라믹은 스크래치와 높은 열에 강하며 알레르기 반응이 없지만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깨지고 폴리싱이 불가합니다. 티타늄 밴드는 일반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에 비해 매우 가볍고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 소재입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없지만 제조 비용이 높아 그에 따른 소비자 가격도 높습니다. 마지막 실리콘, 러버 밴드는 고무의 탄성을 이용하여 아웃도어용 시계에 많이 사용되는 밴드 소재입니다. 땀이나 물에 젖어도 부식이 없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단 밝은 색상일수록 이염에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죽 소재 밴드입니다. 가죽줄은 보기에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시계 본체만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소가죽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 외에 악어 가죽, 도마뱀 가죽, 말가죽 등 다양한 가죽이 사용되며 그 소재에 따라 가죽 밴드의 가격도 천차만별이 됩니다. 메탈 브레이슬릿과 비교했을 때 가벼우며 여름보다는 겨울에 착용하기 좋습니다. 땀과 열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일정 기간 사용 후 오염된 밴드는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케이스가 시계의 전반적인 스타일과 기능을 드러낸다면 시계의 다이얼은 시계의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브랜드의 특징과 디자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부품이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다이얼은 표면 소재 및 컬러, 디자인 등으로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며 명품 브랜드의 경우 세계에서 단 몇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장인이 에나멜을 사용하여 컬러를 직접 하나하나 그리고 단계별로 고온의 불에서 구워 만들어내는 다이얼도 있습니다. 다이얼은 각 브랜드마다의 특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형태의 분류보다는 표면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쉐는 동일한 곡선이 반복되는 교차 문양을 말하는 용어로 시계 표면을 장식하는 텍스처링이나 문양 등을 칭합니다. 썬레이는 시계 중심점에서 밖으로 방사형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무늬를 말하며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햇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느낌과 비슷하여 태양 광선을 뜻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MOP는 마더 오브 펄의 약자로 조개 껍질의 안쪽 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개 소재를 사용하는데 특유의 은은한 빛과 색감으로 여성 시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소재입니다. 인덱스는 다이얼의 시각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숫자나 기호입니다. 인덱스 사이의 작은 눈금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인덱스는 로만 인덱스, 아라빅 인덱스, 바 인덱스 등이 있고 패션 브랜드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인덱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디자인적 요소나 브랜드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독특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계에서 은근히 중요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시계 글라스일지도 모릅니다. 착용 시 가장 많이 눈이 가는 부위이자 생활하면서 부딪히거나 긁힘으로 인해 훼손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글라스는 시계 케이스 위에 덮개 유리를 말합니다. 단면에서 봤을 때 평평한 평유리, 한쪽 면이 둥근 단면 라운드, 양쪽 면이 둥근 양면 라운드, 밖으로 튀어나온 둥근 돔 글라스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라스의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재별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은 굉장히 가볍고 가격이 가장 저렴하나 열이나 스크래치에 굉장히 약합니다. 미네랄 글라스는 플라스틱보다는 스크래치가 덜하지만 그래도 다른 글라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스크래치에 약합니다. 하지만 충격에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저가형 시계에 많이 사용되며 단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드렉스 글라스입니다. 하드렉스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에 얇은 사파이어를 코팅한 글라스이며 세미 사파이어 또는 사플렉스 등의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스와 충격 모두에 적당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글라스는 대부분 고가의 시계에 사용되는 소재로 긁힘, 스크래치에 대해서는 뛰어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에는 상대적으로 약하니 충격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사파이어 글라스는 무반사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빛을 받았을 때 빛이 반사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반사광 없이 어떤 각도에서도 또렷하게 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